스펙이 좋다고 결코 좋은 소리를 내진 않지만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데 스펙이 어떻게 돼? 하고 봤더니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다는 건 이 오르페우스 앰프가 진짜 설계가 잘 된, 스위스 애들은 어떤 DNA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앰프를 잘 만들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앰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부 이제 오르페우스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앰프가 오르페우스 H233BD 오프스2. 오프스2는 요번에 업그레이드된 오르페우스를 여기 와서 튜닝하면서 이제 새삼스럽게 느낀 건, 야, 이렇게 고순도의 소리를 들려준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진짜 깨끗한 소리를, 그죠? 1부 때 우리가 4곡을 들어봤잖아요. 김광석도 들어봤고, 골든도 들어봤고, 클랑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퀸 메리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음색이 다 서로 상이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클랑의 Don't Cry 들을 때는 마치 무슨 300배 진공관 앰프처럼, 그죠? 아주 섬세한 고역을 들려줬다면, 김광석의 그 라이브에서는 그 녹음 자체가 약간 중저역으로 이렇게 가수 흉성이 잘 표현돼야 되는 그런 곡인데도 거기서는 되게 묵직한 어떤 보컬 이런 걸 표현을 했다면, 퀸 메리에서는 진짜 대역이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고 SMB가 좋으면 사운드가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환상의 사운드를 내줬는데, 결국에는 스피커가 최종적으로 소리를 내지만 그 뒤에 있는 앰프하고 DAC, 이 소스단이 소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냈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런 면에서 오르페우스 앰프는 진짜 제가 최근에 들어본 앰프 중에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초하이엔드급 사운드를 마음껏 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한 25년 정도 된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리티지 시리즈가 나온 거는 2006년,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오프스2 해갖고 이제 버전업된 모델이 나왔는데, 사실 오르페우스가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또 오르페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조용히 이렇게 판매가 되는 그런 브랜드를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시청회를 했었어요. 그때는 아마 카이저 어쿠스틱, 그죠? 카베로 스피커랑 매칭을 해서 그때 그 청담 시청실에 30평의 공간을 그 조그만 카베로 클래식 스피커가 공간을 완전 장악을 했던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면, 아방가르드 GT를 저희 쪽 시청실에 이제 들여놓고 여러 앰프를 고려를 했었죠. 많이 붙여보고 했는데, 이 오르페우스는 그냥 붙이자마자 그냥 이거다, 그냥 결론이 바로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소리를 내주는 앰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프리앰프 쪽 얘기 들어갈게요. 사실 프리앰프가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프리앰프는 뭐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해상력을 덜 깎아먹는 프리앰프가 좋은 프리앰프다. 결국에 이제 이 프리앰프가 일종의 소스하고 파워 중간에서 버퍼단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저항체다 보니까는 프리앰프가 들어가면 소리가 좀, 해상력도 좀 깎이고 소리의 순도도 약간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가끔 들어보면 진짜 좋은 프리앰프들은 연결하면 오히려 회상력이 확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프리앰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직결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프리앰프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 쪽인데요. 그러면 좋은 프리앰프가 들어가면 왜 해상력이 더 올라가냐면, 일단은 프리앰프 자체가 초저노이즈 회로를 갖고 있으면서 SNR, 신호대 잡음비를 올려주면 오히려 더 정숙해지고 더 해상도가 올라가는, 결국에 SNR이 어떤 그 신호대 노이즈 레벨이 아니라 그만큼 프리앰프의 정보량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전원부 분리형이죠. 프리앰프 전원부 분리형이 무슨 의미가 있지? 결국엔 전원 노이즈를
컨트롤 V에 넘기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전원부까지 분리하면서 강력한 전원부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파워앰프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가 있으니까 소리의 선명도라든가 힘이 이렇게 프리앰프 때문에 붙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갖춘, 그러니까 시중에 남아있는 프리앰프 중에 진짜 최근 몇십 년 동안 나온 프리앰프 중에 좋은 프리앰프 골라봐라. 진짜 5개가 채 안 돼요. 프리앰프 쪽은. 의외로 프리앰프 못 만드는 브랜드도 많아요. 파워앰프는 굉장히 막 그 하이엔드급이 있는데 프리앰프가 그 정도 급이 없는 브랜드도 있고, 그만큼 프리앰프가 오디오 쪽에서 되게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 오르페우스 이 프리앰프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프리앰프 5개 안에는 무조건 넣어줘야 될 만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음질적 성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음악 한 곡 더 들어보고 갈게요. 너무 좋죠. 강요하는 거 아니죠. 이게 이제 프레자일 허트라고 이제 요란다 아담스라는 가수가 이제 라이브 공연이거든요. 이런 와이드 레인지하고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는 프리앰프가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넓죠, 대역이. 음색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 여자 가수 보컬은 라이브인데 되게 컴팩트하게 아주 섬세한 그런 보컬로 레코딩이 돼 있고, 주변으로 막 관람객들 함성 소리 이런 것도 마치 진짜 무슨 작은 불빛이 반짝거리듯이 그렇게 크리스피하게 고역이 나오는데, 갑자기 막 저역대 초저역으로 깔리는 초저역부터 드럼에 이제 스네어 드럼이 처음에는 노래 초반부에는 옆에 드럼의 가장자리를 딱딱 트리다가 중반부 가면서 북을 때리기 시작할 때 그 북의 임팩트 느낌이요. 결국에 그건 것 같아요. 오디오는 트랜지언트 그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의 스피드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좀 모호한 능력인데, 음의 시작과 끝을 얼마나 명확하게 잘라서 시작을 해주느냐, 거기에 더해서 음이 시작되는 과정, 끝나는 과정을 얼마나 세분화해서 이렇게 재생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 트랜지언트 능력이 이런 음의 모든 부분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음악에서 진짜 정말 와이드 레인지, 정말 강력한 다이내믹 레인지의 어떤 그런 음악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볼륨단이 프리앰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하이엔드 메이커가 자사의 볼륨단을 뭐 어떻게 만들었네, 뭐 알루미늄 하이중을 깎아서 진동을 없앴네,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듯이 이 회사도 이 볼륨단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자식 볼륨이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제 일반식 전자식 볼륨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볼륨 위치에 따라서 이제 임피던스가 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일반적인. 특히 이제 많이 쓰는 저가 제품에 있는 가변 저항, 거기 볼륨들은 심각한 거고,
이제 신호 경로에 이 CMOS나 FET 같은 이제 스위칭 소자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프리앰프는 볼륨 다닐 때 띡띡띡띡 이렇게 소리가 나는 볼륨단도 있죠. 그리고 이제 느린 반응 속도, 결국에는 신호의 손실과 왜곡이 볼륨단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 볼륨단이 이제 CRQL, Constant Resistive Quadrupulse with Logarithmic Distribution Architecture, 한국말로는 이제 대수 분포를 갖춘 상수 저항 사중국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더 어렵죠.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C가 이제 콘스탄트, 신호 경로의 총 저항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고요. 레지스티브가 뭐냐면 순수 저항 네트워크만으로 구성이 돼서 트랜지스터나 이런 게 일체 없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드러펄스가 4개의 단자, 입력 2개, 출력 2개의 이제 사중국자 구조로 돼 있어서 로가리드믹, 감쇄 단계가 인간 청감에 맞춘 로그 대수 분포로 조정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하면 항상 일정한 임피던스를 유지하면서 대수적으로 감쇄를 조절하는 4개의 단자를 갖춘 저항 회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전자 볼륨의 정밀도와 패시브 어테뉴에이터 구조를 갖고 있는 볼륨이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음악에서 그 정도의 깨끗한, 그 정도의 넓은 그런 레인지의 음악을 들려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디오는 객관적 스펙이 전무한 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자동차는 마력이다 그럼 200마력, 그러면 어느 브랜드나 그냥 200마력의 어떤 그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오디오는 200W다 그러면 A 브랜드 200W하고 B 브랜드 200W의 구동력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펙이 좋다고 절대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 오디오에 5천만 원짜리 50W짜리 앰프가 일반 컨슈머용 100만 원짜리 500W짜리 앰프보다 훨씬 좋은 게 오디오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스펙으로 우리가 음질을 이렇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음질을 가진 오디오는 이 스펙으로 이 음질을 좀 얘기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좋은 음질을 내줄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주파수 대역이요. 그거는 진짜로 주파수 대역 넓은 놈이 좋은 소리를 내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얘가요, 프리앰프가 5Hz에서 1.5MHz, 5Hz부터 150만 Hz를, 근데 그 뒤에 감쇄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3dB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6dB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000Hz하고 저 위에 10만 Hz 갔더니 마이너스 3dB가 감쇄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스펙이니까. 이 회사가 이 프리앰프 5Hz 1.5MHz에 플러스 0dB, 마이너스 0.1dB 적어놨어요.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는 전혀 왜곡이 없고 마이너스 쪽으로 0.1dB 감쇄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본 앰프 스펙 중에서 프리앰프 이거보다 더 와이드 레인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감쇄율이 더 낮아요. 그죠? 감쇄율이 나고. 근데 진짜 이 정도 주파수 대역을 갖는 프리앰프가 또 뭐가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한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광대역이 왜 중요하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5Hz에서 150만 Hz가 이렇게 플랫하다는 거는 오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가청주 주파수 대역 20에서 2만 Hz는 거의 완벽하게 플랫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앰프 쪽의 주파수 레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THD도 가장 왜곡된 스펙이다. 몇 번 말씀드려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요. 뭐 THD 0.02%, 그건 얼마 전에 올라간 오디오 딥다이브에도 설명드렸는데 THD 0.02% 적어놓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딱 그렇게 봐야 될 스펙입니다. 그 뒤에 어떤 조건인지 측정 조건이 없으면 그 스펙은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THD를 어떻게 적어놨냐면요. THD 플러스 N 오너 600옴 로드 22Hz에서 44,000Hz의 0.00063%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물론 THD 숫자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앰프도 아니고
높다고 무조건 나쁜 앰프도 아니에요. 막 1930년대 40년대 막 웨스턴 일렉트릭 진공관 프리앰프 THD 12%까지 나오는 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음악 들으면 너무 이상한 소리 아니요, 진짜 깨끗한 왜곡 없는 소리가 나와요. THD 고조파 노이즈 성분도 중요하거든요. 짝수차 홀수차 고조파 있잖아요. 그래서 짝수차 고조파는 화음이고 홀수차 고조파는 불협화음인데 진공관 앰프 3극과는 전차수 배음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2차, 3차, 4차, 5차, 6차가 다 동시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12%의 왜곡률을 갖고 있어도 음악 재생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 전차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트랜지스터 앰프나 이런 것들,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은 홀수차 고조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3차, 5차, 7차, 9차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가형 AV 프로세서로 현음악을 듣는데 볼륨을 올리면 막 째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홀수차 고조파만 올라가기 때문에 홀수차 고조파만 발생하는 0.02%보다 전차수 고조파가 발생하는 진공관 1%가 더 좋을 수 있는 게 오디오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든 솔리드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THD 플러스 N이라고 적어놨어요. THD 플러스 N이 뭐냐면 THD는 입력 신호에 대해 몇 프로의 고조파가 생겼냐만 측정을 하는 거고 플러스 N이 붙으면 신호에 섞인 잡음도 같이 측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THD 플러스 N이면 출력 신호가 얼마나 원신호와 다르게 왜곡하고 잡음이 포함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THD보다는 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하 조건을 600오음을 적어놨으면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측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2Hz에서 44,000Hz까지 그 고주파 영역까지 포함해서 노이즈를 집어넣어 갖고 측정을 했는데 0.00063%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측정기의 어떤 오차 수준의 THD 플러스 N이 발생하는 프리앰프다. 진짜 왜곡이 없는 프리앰프다. 그런 스펙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SMB도 많이 보잖아요. SMB도 132dB를 적어놨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SMB입니다. 프리앰프 치고. 하이엔드급에서도 이렇게 132dB까지 올라가는 프리앰프가 진짜 손가락으로 꼽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들은 음악에서 그런 다이내믹 렌즈가 나오고 주파수 대역이 나오는 건 이 프리앰프가 진짜 열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음악 한 곡 더 들을게요. 좋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런 절정의 템포감이라고 그럴까요? 음악적 텐션이라고 그래야 될까? 진짜 빠르죠. 음악 자체도 이제 이 탱고 음악의 어떤 그 긴박함? 그런 걸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음의 텐션, 템포감을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직결을 선호하시는 분은 뭐냐면 프리앰프를 연결하면 소리가 좀 늘어진다, 이걸 싫어서 난 직결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상력도 떨어지고, 이앰프가 이 자사 소개 자료에 이 프리앰프의 슬류 레이트가 2000V per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것도 1 마이크로세크 만에 2000V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회로다라는 얘기니까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물론 프리앰프가 2000V까지 올라갈 일은 없겠죠. 근데 그 정도 슬류 레이트로 그 변화 구간을 거의, 슬류 레이트가 뭐예요? 디지털로 치면 이제 0에서 1로 올라가는 시간 아니에요. 2000V per 마이크로세크면요, 거의 수직의 슬류 레이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음악에서, 리버탱고 이 음악에서 이런 박자, 이런 리듬감을 진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앰프가 좋아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 그게 아니라 프리앰프가 못 받쳐주면 지금 이 음악에서 이 정도의 리듬감, 이 정도의 박자감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옆에 파워앰프 갈게요. 저 파워앰프도 디자인도 멋지게 생겼죠. 스위스제답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 전 저 파워앰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안 커서 좋아. 왜냐하면 대출력 파워앰프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근데 사이즈가 컴팩트하다 할 수 있죠. 옆에 방열판도 그렇고. 근데 안에 내부를 들어가면, 저 뚜껑 열어보면 그냥 부품이 그냥 꽉꽉 그냥 눌러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옴에 800W, 8옴에 400W, 리니어하게 임피던스에 따라 출력이 2배로 증가하는데, 2배로 증가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간혹 2배로 증가하는 앰프 중에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약간 딱딱하고 경질 있는 앰프들이 있어요.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 FM 어쿠스틱,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파워앰프 중에 또 하나인데, FM 어쿠스틱은 2배로 증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음에 되게 여유가 있고, 그죠? 과유불급인 거죠. 그 리니어하게 만들겠다고 막 전원부에 압도적인 물량을 투입을 했더니 나오는 소리는 좀 딱딱하고 경질이고, 그리고 대용량 그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썼더니 음의 스피드도 약간 떨어지고, 그런 앰프들도 종종 있는데, 이 앰프는 지금 2400V의 토로이달 트랜스포머스를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2400V짜리 하나를 쓴 것 같진 않아요. 내부는 못 봐서 모르는데, 왜냐하면 요 밑에 앱솔루트가 보면 파워앰프에 전원 트랜스포머가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도 복수개의 트랜스포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용량도 굉장히 크고, 근데 중요한 건 출력이 전원부 설계가 진짜 잘 돼서 리니어하게 2배로 증가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파워앰프 댐핑이 너무 세서 소리가 좀 약간은 경질이네 라는 느낌 1도 없어요. 그죠? 더군다나 107dB나 되는 고감도의 아방가르드 듀오 GT인데 이 정도로 준다는 거는 얘의 어떤 댐핑 능력이 너무 세면 아방가르드 스피커 같은 경우는 막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파워앰프도 진짜 설계가 잘 됐다. 어저께인가 공개됐을 거예요. 설계를 보면 음질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앰프를 볼 때 어떤 스펙 갖고는 알 수 있는 게 없고 설계 부분을 꼭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영상도 한번 시간 내면 보세요. 오디오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일단은 앰프는 전원부 설계하고 증폭 방식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서 제조사에서 밝힌 스펙을 읽지 말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원부는 말씀을 드렸고, 커피스터 용량이 크다는 건 그만큼 여유 전력이 많다는 거니까 전체 용량도 중요하고, 개당 얼마 용량짜리 커피스터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앰프의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커피스터도 35만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커피스터 용량도 굉장히 크고, 저 위에를 다 커피스터가 덮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인상적인 수치가 저 파워앰프가 나오는 게, 모양은 좀 저렇게 크지 않지만 안에 진짜 강력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순간 최대 전류치가 45A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칭 임피던스잖아요. 노미널 임피던스라고 그러잖아요. 8옴인데 미니멈 임피던스가 얼마까지 떨어지고 그게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지는지는 그건 스펙으로도 안 나오고 제조사가 안 밝히면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스피커를 사는데 그런 임피던스 측정기를 사갖고 될 일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 측정치가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변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파워앰프의 전류 공급 능력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45A라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떨어져도 전압 강화 없이 전류를 충분하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리버탱고에서도 저에게 막 거리면서 고역이는데 그게 이제 리듬 앤 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고역, 중역, 저역이 똑같은 속도로, 이 파형은 다르지만 똑같은 속도로 시작해서 청취자한테 똑같이 도달해야 되는 그 능력이 대단한 거는 얘 전류 공급 능력이 좋아서 저역 쪽을 계속 드라이빙을 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증폭부는 채널당 24개의 모스 FET를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모스 FET 24개도 하나씩 일일이 다 측정을 해서 편차를 없앤, 그게 사실은 하이엔드 파워앰프가 대량 생산이 안 되는 이유가요, 그런 그 부품 간의 편차를 직접 사람이 일일이 다 재면서 선별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24개의 모스 FET를 다 일일이 선별해서 집어넣고, 재밌는 거는 이제 바이어스 회로가 또 바이폴라를 사용을 했답니다.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몇몇 개가 있죠. 그래서 모스 FET의 바이어스, 전류 온도 등을 바이어스 단에서 그 바이폴라가 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설계를 해갖고 상온에서 한 플러스 15도 정도 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관리를 한답니다. 저희 같은 오디오 파일은 비싼 돈 주고 산 파워앰프니까 내가 10시간을 듣던 20시간을 듣던 아무리 큰 소리로 나오던 이상 없이 작동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앰프 제작자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10시간, 20시간 사용했더니 앰프가, 특히 바이폴라 앰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열폭주가 되면서 앰프에 이상이 발생하고 스피커가 나가고 막 이럴 수도 있는 부분, 그런 안정화 설계도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이어스 커런트라고 해서 그거를 480mA,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걸어준 거랍니다, 전류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얘가 AB 클래스 4배 같지만 거의 A 클래스처럼 동작하는 AB 클래스다, 그거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음악 안 틀고 있잖아요. 근데 96W의 전류가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류가 소모되는, 이거 사시면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A 클래스처럼 동작하는 굉장히 높은 바이어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질이 이렇게 좋은 거겠죠. 자, 여기서 또 음악 하나 듣고 갈게요. 존 윌리엄스 영화 음악 작곡가죠. 거기 더 듀엘이라고 그래서
더 어드벤처 오브 틴틴이란 만화가 있는 주제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음악도요, 보통 우리가 에퍼틀리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디오에서 음을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술술 툭툭 내뱉는, 그 에퍼틀리스로만 설명하기에는 또 뭔가 부족한 느낌, 그죠? 대역도 엄청나게 넓고, 이 오케스트라 파트에서 저역도 너무 기분 좋게 떨어지고, 바이올린이 안네소핀부터 하거든요. 이 바이올린이 지금 도이치 그라모폰 레코딩인데, 와, 클래식 오케스트라에서 글쎄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뭐 해상력이 좋다, 단원 개개의 뭐 어떤 연주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뭐 바이올린의 성진가루가 날린다, 뭐 오케스트라 뒷공간이 보인다, 그렇게 어떤 세부 묘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무엇, 어떤 절정의 밸런스로,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오디오적인 요소를 대입해서 설명하기 참 난해한, 그냥 너무도 멋진 음악이 연주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요.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게, 그렇죠, 입체감하고 공간감이 정말 좋죠. 바닥에 깔려주는 저역도 너무 인상적이고, 물론 그거를 소스단에서 시작을 했죠. 얘네들이 그 공간감을 안 만들어주면 푼이나 파워앰프가 없는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조합으로 듣는 모든 음악이 다 새롭게 들리는 이런 새로운 경험, 거기에는 컴퓨터 스트리밍에서 서버하고 플레이어가 분리되면서 어떤 노이즈에 해방되니까 디지털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환상의 음악이 재생이 된다,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파워앰프 같은 경우는 멀티포인트 피드백 토폴로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피드백 회로는 들어가 있는데 글로벌 피드백을 안 걸었다는 거죠. 피드백이 뭐예요? 결국엔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3차 고주파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 그 출력을 다시 입력 신호에 넣어갖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다른 부분은 다 커트해내는 그 기술이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기술이잖아요. 결국엔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의 필요악이라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솔리드 스테이트 트랜지스터 갖고 앰프를 못 만드니까 그게 이제 피드백 회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피드백을 쓰면 제일 쉽죠. 그래서 글로벌 피드백을 많이 걸어주면 THD 수치도 무지하게 낮아지고 댐핑 팩터는 무지하게 올라가고, 하지만 음질은 사람이 귀가 듣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거칠고, 그게 이제 피드백 회로잖아요. 근데 이제 멀티 포인트를 줬다는 얘기는 여러 포인트로 나눠서 각 스테이지마다 멀티 포인트로 피드백 회로를 설계했다. 제가 읽기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설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음의 순도를 나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얘도 재미난 스펙이 많습니다. 컨티뉴어스 피크 파워가 이제 2200W. 이게 뭐냐면 200 마이크로세크 이상의 어떤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그 피크 파워를 2200W까지 낼 수 있고,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피크가 3600W.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피크로 치고 올라갈 때는 3600W까지 낼 수 있게 설계가 됐다. 그러니까 방금 더 듀엘 거기서도 순간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치고 올라갈 때도 진짜 이 시스템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죠? 아주 견고하게 너무 안정적으로 광대역의 사운드를 놀라운 SMB로 재생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파워앰프도 이제 프리퀀시 레인지가 있는데, 주파수 대역이 어떤 브랜드나 프리앰프보다 파워앰프가 굉장히 큰 전력을 다뤄야 되니까 주파수 대역이 좀 상대적으로 더 낮는데, 어쨌든 얘는 5Hz에서 90,000Hz까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0dB, 마이너스 0.1dB. 그러면 진짜 왜곡 없는 거예요. 그리고 0.7Hz에서 165,000Hz까지는 마이너스 3dB. 진짜 광대역에. 그리고 정말 플랫한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파워앰프에도 THD 플러스 N을 적어놨어요. 이것도 스펙보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적어놨냐면요. THD 플러스 N 800W 인투 4옴 0.0018%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THD 0.02% 하프 파워 딱 적잖아요.
그럼 절반의 파워에서 우리가 1kHz를 쐈더니 THD가 0.02%야. 일제 AV 리시버를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그 일본 규정 때문인지 걔네들은 THD 수치를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놓거든요. 하프 파워에서 0.02%짜리 AV 프로세서가 풀 파워에서 얼마로 올라가 있냐? 10%로 올라가 있습니다. 10%. 1%가 아닌 10%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앰프로는 맥스 볼륨을 해서 이런 더 듀얼 듣는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4옴 800W에서 THD를 측정한 거예요. 8옴도 아니고. 8옴에 400W가 부하가 덜 걸리겠죠. 그럼 수치는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4옴 풀 파워에서 THD만 측정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이즈까지 넣어갖고 노이즈도 20Hz에서 4만 Hz의 노이즈를 넣고 측정을 했더니 0.0018%가 나왔다. THD 플러스 N이. 그러면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진짜 왜곡이 없는 파워앰프다. 더군다나 얘가 글로벌 피드백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멀티포인트 피드백을 넣어갖고 이 정도 THD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이 파워앰프는 진짜 설계가 잘 된, 정말 굉장하다는 표현을 써도 별 문제가 안 될 그런 파워앰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립 투 노이즈 레이셔가 마이너스 123dB다. 그러니까 파워앰프가 출력을 낼 때 클리핑이 나기 직전까지 얼마나 클린한 증폭을 하느냐 척도인데 123dB면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아주 높은 수준의 파워앰프다 할 수 있고, 스펙이 좋다고 결코 좋은 소리를 내진 않지만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데 스펙이 어떻게 돼? 하고 봤더니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다는 건 이 오르페우스 앰프가 진짜 설계가 잘 된, 스위스 애들은 어떤 DNA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앰프를 잘 만들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앰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웃풋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 중요하죠.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아웃풋 임피던스가 0.00725옴이랍니다. 결국에 임피던스가 낮다는 거는 스피커에 그만큼 원활하게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니까 스피커 구동력, 제동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네가 그래서 진짜 과연 0.00725옴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음악을 하나 골랐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죠? 닐스 로플그렌의 베이스 앤 드럼 인트로. 이 곡도 가끔 테스트 곡으로 쓰는 곡이거든요. 저역 이렇게 나오기 진짜 어렵거든요. 막 그 베이스 드럼의 소리하고 일렉 베이스가 막 서로 약간씩 엇박자 내면서 리듬 앤 페이스라고 그러죠. 그거 맞추는 게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아방가르드 우퍼가 액티브니까 저기 이렇게 나온 거지. 직접 한번 매칭해보고 경험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댐핑이 좀 안 나오는 소출력 앰프를 붙여도 이런 저역의 텐션과 이런 음의 스피드가 나오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체감 만드는 게 훨씬 어렵고, 진짜로 조금이라도 앰프의 어떤 말씀드린 이 전류량이나 그런 제동력 이런 게 조금이라도 약하면 진짜 언밸런스한 소리가 날
확률이 높은 스피커거든요. 근데 이런 저역 그립감을 만드는 건 그렇죠. 그거는 이 파워앰프의 능력이고 어쨌든 뮤직 서버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음악성이 높은 그런 깨끗한 신호를 요 프리앰프 파워앰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증폭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4시간 넘어서 그 뮤직 서버 쪽은 다음번 시청회 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411회 아방가르드 듀오 GT하고 오르페우스 시청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귀한 시간, 또 시간 내서 저희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